지난 국감 이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인천시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줄곧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자 인천시도 해명에 나섰습니다. 부천시가 12월 한 달 부천페이 인센티브를 기존 7%에서 10%까지 일시적으로 상향합니다. 부천시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실효성을 지적했습니다. 조병창 병원 건물을 전면 철거하자고 했던 국방부가 최근 건물 일부를 존치하는 변경 신청서를 부평구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천시가 멤버 간 성추문 사태로 논란을 일으킨 비보이 그룹 진조크루에게 내년 부천 세계 비보이 대회 주관을 맡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국감 이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인천시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줄곧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자 인천시도 해명에 나섰는데요. 네, 이 소식을 취재 중인 이세진 기자 화상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인천 지역의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사실 상당히 컸기 때문에 시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이 기존의 대책이 좀 미흡하다 이런 부분을 두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네, 대표적인 건 예산 집행에 관한 지적입니다. 지난달 인천시 국감에서 용해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보면 인천시가 올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63억 원을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액이 1%도 채 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용 의원은 올해 미집행 예산을 불용 처리하겠다는 인천시 방침을 질타하면서 인천시가 관련 예산과 사업을 축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관련 조례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당시 국감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 들어보시죠. 기본 조례 없이 예산만 지금처럼 임시적으로 편성할 경우에 63억을 편성을 해놓고 집행률이 1%도 안 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사업이 종료돼 버리고 새롭게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네, 이후 기초의회 차원에서도 목소리를 보탭니다. 지난 24일 인천시 군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는 전세 사기 지원책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인천시가 최근에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인천시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조례 제정에 관한 입장은 지난 국감에서도 일부 내비쳤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인천광역시는 주거기본조례가 있고 또 이걸 따라서 시행 방침을 정해서 하는 방안이 있는데 굉장히 큰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거와 별도의 조례를 한번 만들어자 폭넓게 피해자 그런 지원을 하려면 말씀이시거든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별도의 드리는 조례를 거예요. 만들어야 될지 문제는 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정복 시장이 언급한 주거 기본 조례는 주거 정책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조례입니다. 여기엔 시장의 책무와 역할을 정의한 조항이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기본권을 마련하고 있다는 게 인천시 설명인 겁니다. 이미 관련 조례를 마련한 타 지자체와의 비교가 이어지자 인천시는 타 시도와 비교를 해봐도 인천에서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반박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서울시, 경기도와 비교해 똑같이 지원하거나 더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한 내용은 피해자들에 대한 대출 이자와 월세, 이사비 지원과 같은 항목입니다. 예, 이미 있는 조례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는 설명 같은데 이게 그렇다 해도 예산이 좀 제대로 쓰이지 못했다면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올해 예산 집행률은 왜 저조했나 이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올해 편성된 63억 원의 근거를 좀 보면 전세 사기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이걸 근거로 대출 이자와 월세, 이사비를 책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인천시의 대책 마련 이후 정부 차원의 특별법 피해 지원 방안이 시행이 되면서 피해자로 확정된 이들 가운데 70% 이상이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돼 시 대책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는 게 인천시 설명입니다. 내년
사업에 대한 중단, 그리고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이나 우려에 대해서는 추후 계획을 내놓고 해명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경매 유예 기간과 경매가 종료가 되면서 수요자가 순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올해 신청자 수와 피해자 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 예산 11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책정 예산보다는 다소 줄어든 액수이긴 하죠.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인천시는 필요할 경우 추경 예산을 검토를 하고 지원 방안도 추가로 더 검토를 하겠다고 계획은 열어뒀습니다. 다만 인천은 서울 다음으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많았던 그런 지역인데요. 대책을 갖추고도 부실 지적이 계속된다면 시민 눈높이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 지적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말을 맞아 지역화폐, 부천페이의 혜택이 일시적으로 늘어났지만 내년에는 다시 예산 축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실효성을 꼼꼼하게 따져 예산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쓰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번 부천시 의회 행감에서 나왔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이정화 기자입니다. 부천시가 다음 달 일시적으로 부천페이 인센티브를 기존 7%에서 10%까지 상향합니다. 50만 원을 충전하면 인센티브로 5만 원을 제공하는 겁니다. 당장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투입 예산 대비 극히 일부에 제한되는 혜택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선불카드 개념이기 때문에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만 충전이 가능해요. 실제로 어려운 분들, 여유 자금이 없는 사람들은 이용할 수가 없다. 예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고 IT에 능하고 그런 거를 잘 아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부천페이 시민 충전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되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 결과에 따라 부천시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천페이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는 많이 상생하는 데는 많이 도움을 준다고 저희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또 많은 분들이 원하시고 있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고 있으니까 거기 결과에 따라서 좀 다른 정책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 실효성을 따져 묻는 질의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부천페이가 당초 취지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지역 소비 활성화에 얼마나 효과를 내고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특정한 화폐, 그러니까 지금 부천페이가 아니지라도 우리 시에도 옛날에 부천 사랑카드라고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시내에서만 지출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화폐 취지에 맞게 카드 형태를 바꾼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주어진 예산을 우리 시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어 실제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매출 확대에 지역화폐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결제 수수료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수수료가 있는 카드 같은 경우는 원래 현금 결제를 더 유도하는 게 전통시장의 어떤 목적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이게 도움이 된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 효과가 얼마인지는 지금 확인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고. 카드 쓰는 거잖아요. 네. 체크카드 수수료만큼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체크카드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과 분석은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성과 분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올해 부천페이 발행액은 모두 1,900억 원 수준. 지역화폐 부천페이 도입 5년차. 매번 반복되는 실효성 논란에 더해 내년에는 예산마저 대폭 축소가 예고된 가운데 위축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조병창 병원 건물을 전면 철거하려고 했던 국방부가 최근 건물 일부를 존치하는 변경 신청서를 부평구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가 전면 철거가 아닌 일부 존치 입장으로 돌아선 이유는 토양 오염 정화를 제외한 건물의 일부를 가능한 살려야 한다는 인천시의 입장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부평구 건축심의위원회는 존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국방부에 보완을 요구한 상황인데요. 국방부는 지난 3월 병원 건물 해체 허가를 받아 철거에 나섰다가 시민단체의 반발로 철거 작업을 잠정 중단한 바 있습니다. 29일 오전에 열린 부천시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장성철 시의원이 지난 8월 불거진 진족 크루의 성추문 논란과 관련해 부천시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천시는 현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고 진저크루가 부천시에 소속된 단체가 아닌 만큼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기에는 어렵지만 내년 부천 세계 비보이 대회는 공개 모집의 형태로 진행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장 의원은 우수한 브레이킹 실력이 우선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진저크루의 이미지가 곧 부천으로 연계되는 상황에서 성추문 사태 이후 부천시의 나몰라라식 대응이 문제를 키웠다고 재차 지적했습니다. 지난 7월 열린 제8회 부천 세계 비보이 대회에는 예산 5억 3천만 원이 투입됐으며 비보이팀 진저크루가 대회 주관을 맡았습니다. 부천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보이팀 진저크루는 지난 8월 팀 내 성추행 논란으로 인해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교통 편의를 위해 인천 지역 광역버스 노선이 일부 조정되거나 신설됩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이달부터 김포 1004번 노선이 검단 신도시 정류장 2곳을 경유합니다. 인천터미널에서 서울 역삼역까지 가는 M6439번 광역 급행버스 노선도 9월동 아시아드 선수촌 일대에 추가로 정차합니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올해 안에 인천터미널과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좌석버스 노선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신규 노선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주요역과 송도 국제도시 동측 지역을 경유할 예정입니다. 인천시청구와 공항, 송도와 영종 등 4곳 일대가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 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 지구는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구간입니다. 기업은 이 구간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해 여객과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할 수 있고 목적에 맞는 실증 서비스를 구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쯤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2월 2일부터 계양구에서 8세 이하 U8 꿈나무 리틀 야구 대회가 열립니다. 지역의 야구 꿈나무들이 실력을 뽐내고 즐기는 자리가 될 텐데요. 네, 오늘은 계양 리틀 야구단 연결해서 어떤 모습의 대회인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주다빈 감독님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감독님, 벌써 대회가 2회차라고 하는데요. 대회 개최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U8 꿈나무 대회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선수들이 펼치는 꿈의 무대입니다.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훈련만이 아닌 대회 참여로 기량 발전과 즐거움을 더욱 극대화하고자 하는 게 대회 개최의 이유입니다. 네, 주민들이 리틀 야구 대회를 관람하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 될까요? 네. 대회 날짜는 이번 주말 12월 2일부터 3일 이틀간 열립니다. 대회 관람은 무료이니 야구 팬이시라면 누구나 오셔서 관람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구단 측에서 핫팩과 따뜻한 차도 준비됐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회 관전 포인트로는 3학년 이하 아이들이다 보니 잦은 실수도 많이 나오고 웃픈 장면도 많이 나옵니다. 실수해도 잘했다 해주고 잘하면 더 큰 액션으로 잘했다 해주고 그게 U8 대회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어린이들의 꿈의 무대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린 선수들도 이번 대회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을 텐데요. 그간의 준비 과정을 좀 돌아보면 어땠나요? 네. 저희 꿈나무 선수들이 2년 연속이라는 우승을 위해 1년여 시간 동안 더운 날, 추운 날 열심히 손발 맞추어 훈련해 왔습니다. 네, 대회 기간에 프로야구 선수의 사인회도 함께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선수가 대회에 함께하는 건가요? 네. 제 지도 인생 첫 제자인 키움 히어로즈 김의집 선수가 매년 비시즌만 되면 바쁜 발걸음을 해주어 어린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나오셔서 사인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계양 리틀 야구단 주다빈 감독이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의 도시 브랜드 평판이 서울시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최근 한 달간 대한민국 도시 브랜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김포시의 도시 브랜드는 1위 서울시에 이어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3위는 부산시, 4위는 수원시, 5위는 구리시였고 인천시는 14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김포시의 도시 브랜드 평판은 국내 226개의 기초자치단체 중 1위로 서울 강남구보다 앞섰는데요. 브랜드 평판 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토대로 브랜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만든 지표입니다.